안녕하세요. 그림쟁이 티나입니다. 오늘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이 찍고 있는 영상은 1시간 안에 그림을 그리고 1시간 안에 편집과 업로딩을 하는 게 요즘 저의 목표인데요. 그림만 1시간은 아니고 이제 뭘 그릴지 정하고 생각을 좀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해서 1시간이라서 처음에 1시간이 되게 넉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넉넉하지가 않고 좀 촉박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타이머인데 1시간짜리 타이머거든요. 그래서 아까는 1시간이었는데 벌써 이런저런 뭐 궁리하고 뭐 좀 뭘 할지 잠깐 생각하고 별거 한 거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20분이나 지나갔어요.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40분도 안 남은 거죠. 저는 이제까지 타이머를 써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. 예전에 다녔던 북클럽 모임이 있었는데 클럽장님이 이 타이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15분 단위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15분 단위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해봤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이렇게 뭔가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. 15분이 15분이면 시작하면 끝나는 뭐 그런 시간인 거예요. 저의 입장에서는.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는 해야 뭘 이렇게 끝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그래도 이제 너무 1시간 단위로 하게 되면 좀 부담이 있는 것도 있어요. 1시간은 통째로 시간을 낼 수 없을 때도 많기 때문에 15분 단위가 안 되더라도 뭐 한 30분 단위라도 이렇게 끊어서 뭔가를 하는 습관을 만드는 건 되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도 시간이 가면서 이 째깍째깍 소리가 옆에서 바로 나니까 무음 타이머가 있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. 저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타이머를 사서 지금 쓰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 소리 때문에 저 멀리다가 두는데 오늘은 이 타이머를 보여드리면서 시간 안에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저는 평소에 시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시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 또 1시간이 아니라 일단 한참 뭐 며칠 동안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시간과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 시간을 내가 쓰는 게 맞는가? 이 일을 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?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좀 아까워한다고 그래야 되나?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거리낌 없이 쓰지만 이런 거에 내가 시간을 쓰는 건 너무 아까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아까운 시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과감한 선택 이런 게 좀 필요했어요.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시간의 가치를 좀 크게 두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쓰는 모든 시간의 대부분은 제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저는 쓰고 있어요.
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뭐 있지만, 그런 때를 제외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누고 같이 있는 곳에만 시간을 쓰려고 한답니다. 벌써 6분 지났어요. 짜자잔. 바이바이. 어렸을 때 모모라는 책을 읽었는데, 처음엔 책은 아니고 TV에서 하는 무슨 영화 같은 거였는데, 거기에 모모라는 아이가 나오거든요. 나중에 좀 커가지고 책이 있는 걸 알고 책도 이제 사서 읽게 됐는데, 그 모모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제 시간에 관한 얘기였어요.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영화로 봤을 때는 사실 그냥 거기 나오는 어떤 장면이나 뭐 캐릭터, 뭐 사건 이런 거 위주로만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잘 몰랐어요. 도대체 저 장면들이, 저 캐릭터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다가, 모르긴 해도 되게 괜찮다 이런 느낌은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,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모모라는 책을 알게 돼서 이제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읽었는데, 그게 사실은 시간에 관한 얘기였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시간에 관한 이런 어떤 정체성을, 기준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. 그 책이. 거기 보면은 회색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. 회색 옷을 입고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이 되거든요. 그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을 가져가요.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바쁘고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모모는 이제 한마디로 시간이 많은 아이였어요.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부모님도 없고 사실 거지인데, 이 아이가 가진 유일한 건 시간이었어요. 사람들이 이 시간이 많은 거지 아이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막 털어놓고서는, 이 모모는 하는 거라고는 그냥 들어주는 거 밖에 없는데,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들어주지 않잖아요. 바쁘고 하다고. 근데 이 모모는 시간을 내어서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되면서 해결책을 찾아갖고 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도 어찌됐건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준 거잖아요. 모모로 인해서. 모모가 시간을 내줬으니까, 들어줬으니까. 그래서 막 엄청 고마워하면서 가요. 보통 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모모가 그때부터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.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모모가. 짱 다닐 때 좀 자세히 읽었던 것 같은데, 직장인은 시간이라는 게 회사라는 장소에 이제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나의 시간을 회사에게 주고 그 보상으로 돈을 받는 거죠. 그 시간에는 그 회사라는 장소에 있어야지만 되고, 그곳에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때 또 한참 제가 회사 다닐 때, 근데 이제 디자인 회사들이 다 그렇긴 한데, 그때는 뭐 야근은 뭐 기본이고, 전철이 맨날 끊겨서 항상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정도로 거의
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예, 주고 있었던 거죠, 저는. 근데 이제 그 생활이 좀 길어지면서 좀 회의가 든 거예요, 제가. 사실 그 안에서도 그 시간을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됐었는데, 그때는 아직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. 20대 후반이면 사실 어른인데, 성인인데, 어른이라기보단 성인인데, 뭔가, 성인다운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. 그래서 요즘에 막 젊은 20대 젊은이들이 막 깨어있는 얘기를 하거나 뭐 책을 읽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하고 뭐 열심히 사는 거 보면은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그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젊은 시절로 뭐 갈 순 없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. 이 타이머를 저 멀리 놓고 할 때는 확실히 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했는데, 왜냐면 보통 하나 그리는데 1시간이 넘어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. 이제 좀 색칠하느라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, 여기 바로 앞에 얘가 계속 앞에서 바로 앞에서 짹짹거리니까 째깍째깍 하니까 엄청 신경이 쓰이네요. 오늘은 시간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바로 옆에서 너무 부담스럽게 얘가 계속 이래가지고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그런 그림을 빨리 그리자 이 생각밖에 없네요, 지금. 아,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,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,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. 일찍 일어나는 새가 당연히 더 많은 벌레를 잡아먹겠죠. 나중에 늦게 온 새는 이제 먹을 벌레가 없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새가 아침 일찍 먹이를 먹는 모습을 사실은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냥 예전에 출근할 때 뭐 새가 날아가는 거를 아침 일찍에 가면서 본 적이 없고, 또 뭐 그거를 이렇게 관찰해서 보는 게 아니니까 출근하는 길은. 근데 요즘에 저희 마당에 가을에 따놓은 대봉감이 있었는데 그 대봉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하나 두면은 이제 딱딱했던 대봉감이 말랑해지면서 거의 뭐 엄청 달짝지근한 이제 홍시처럼 말랑말랑한 감이 되거든요.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하여튼 이제 못 먹게 됐어요. 그래서 저희 디조가 그 마당 화단에 그 못 먹게 된 대봉감을 이제 버려놓은 거죠, 한마디로.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다 버린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, 며칠 전에 아침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마당을 좀 봤는데,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좀 커다란 제 손보다 더 큰 그런 새 2마리가 저희 집 옥상에서 엄청 어슬렁거리는 거예요. 왔다 갔다 하면서. 그래서 아니 저렇게 보통 참새나 약간 좀 작은 새들은 많이 봤고, 좀 큰 새들은 보통 마당까지는 안 오고 저 은행나무나 저쪽 향나무 쪽에 이제
와서 있다 가고, 아니면은 저 담쟁이 덩굴에 있는 열매를 이렇게 이제 가져간다거나, 잠깐 앉아서 이렇게 가져간다거나, 요 정도였거든요. 근데 그날따라 엄청 커다란 새 두 마리가 무슨 커플인지 그 옥상에서 엄청 두리번 하다가 한 마리가 이제 내려오더라고요. 마당으로 내려와서 저 화분 오빠, 그러니까 디조가 만든, 우리 남편 디조가 만든 저 화분에다가 앉고 앉아 있더니 좀 있다가 다른 또 나머지 그 한 마리가 또 내려와서 화단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막 쪼고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화분에 가려가지고 화단 쪽에 그 대분감이 있는지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. 안 보여가지고 아니 무슨 저기 흙에 뭐 벌레가 있나 이제 이러면서 움직이더니 나중에는 뭐 입에 뭔가 엄청 거대한 걸 물고서 저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뭘 막 먹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화단에 뭐가 저렇게 먹을 게 벌레가 있었나? 뭐 이러면서 이제 저는 뭐지 신기해 하면서 이제 그냥 하여튼 그렇구나 이제 그러고 하여튼 신기해하고 그리고 이제 저 오후에 이제 외출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딸아이랑 이제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마당을 딱 봤는데 거기 화단에 그 대봉감이 엄청 많이는 아니고 하여튼 한 10개? 10개, 20개? 아니 20개 정도는 되는 거예요. 15개에서 한 20개는 있나 봐요. 전 그 대봉감이고 화단을 이렇게 덮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걔가 아까 그 새가 먹은 게 그 대봉감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죠. 근데 너무 그냥 웃기더라고요.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좀 웃겼고 그렇게 커다란 새가 우리 집에 와서 뭔가 이렇게 먹는 모습을 새가 이렇게 막 먹이를 이렇게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그 커플새가 또 온 거예요.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다른 새들도 봤는지 그 커플새가 오고 나서 좀 있다가 다른 걔네랑 조금 다른 색깔의 새가 옆에서 또 향나무 속에서 어리쩡어리쩡 하더라고요. 이제 얘네들이 있으니까 못 오는 건지 막 그러다가 그 새 두 마리가 이제 와서 가고 좀 있다가 그 얼쩡거리는 걔가 와가지고 또 아무래도 집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. 그런 새의 어떤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무슨 먹이 활동을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자연 체험 관찰도 아니고 하여튼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봤는데 더욱 웃겼던 건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조금 뭐 세 마리가 아니라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새가 또 한두 마리 더 있었어요. 그리고 오늘 아까 아침 일찍 이제 아이 학교 보내고 나서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그 커플새가 제일 먼저 오긴 와요. 항상 커플새가 아니다. 이번에는 그 커플새만 왔었는데 웬일로 까치가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. 이 까치가 그 커플새보다 한 1.5배는 큰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마당에 까치가 내려앉으니까 갑자기 마당이 엄청 좁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하여튼 까치가 생각보다 되게 컸어요. 되게 가까이서 그렇게 이렇게 막 보는 거는 사실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신기해가지고 그 까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 까치 두 마리가 와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대봉감 말고 또 그
얼마 전에 샀다가 오래돼서 못 먹게 된 빵이 있었는데 그 빵을 또 저 화단에다가 이제 2개를 이렇게 놨었나 봐요. 근데 이 까치 2마리가 막 또 엄청 또 새들이 경계를 엄청 해요, 보면. 그래가지고 막 경계를 하다가 한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진짜 그 화단에 있는 대빵만한 빵이었거든요. 제 주먹 2개 합친 것만한 빵을 들고서 얼렁 쑥 가더라고요, 한 마리가. 그러더니 그 다른 까치 한 마리가 또 와가지고 빵이 2개니까 하나를 또 걔가 또 이제 가져갔어요.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그 커플새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. 안타깝게 커플새가 맨날 왔었는데 걔네들이 좀만 빨리 왔으면은 저 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까치한테 뺏긴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선수 친 거죠, 이 까치가.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여튼 또 커플새 왔다 가고 또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조그만한 참새만한 새 2마리 오고 그래가지고 한 약간 얘네들은 또 서로는 괜찮은지 조그만 새 2마리랑 그 커플새 말고 향나무에 왜 있다가 왔던 그런 새, 향나무에 있다가 들어왔다는 새 있었잖아요. 그 새랑 그 새와 참새의 중간 크기만한 새 또 2마리가 걔네도 아무래도 커플 같은데 와가지고 순간 마당에 새가 5마리나 있는 거예요. 참새만한 애 2마리, 거기다 조금 큰 애 2마리, 그 다음에 좀 더 큰 애 1마리 해가지고 막 하더니 이제 큰 애들은 큰 거 물고 벌써 가버리고 이제 그 작은 새 2마리만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여기저기 막 쪼아보다가 그러고 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갑자기 웬 우리 집 마당이 무슨 새들의 무슨 먹이 먹는 곳이 됐는지 하여튼 소문이 났는지 새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느니까 너무 아니 너무 웃긴 거예요. 구경하는 재미가 또 이게 있더라고요. 근데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또 엄청 길어졌네. 커졌네.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갑자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생각이 났어요.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더 많은 벌레를 먹는다 뭐 약간 그 얘기 있잖아요. 그게 보니까 제일 먼저 온 진짜 까치가 와서 제일 좋은 빵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온 새들이 이제 대봉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온 조그만한 참새들은 그 빵이 이제 조금 깨지면서 있던 부스러기들을 걔네들이 가져갔거든요. 그래서 그 속담을 말로만 맨날 들었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. 그런 말들이 다 직접 보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는 거랑 실제로 보고 이거를 저렇구나 라고 아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그 옛 속담이나 이제 말 중에 사실 요즘에는 이제 통하지 않는 약간 그런 말도 많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런 거는 진짜 동물의 세계에서는 아직 유효한 말이구나. 그리고 뭐 지금도 유효하긴 하죠. 어떤 일이든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게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석을, 그러니까 그 새 비유하자면 그거랑 이제 같은 거니까. 그래서 이 뭔가 옛말을 몸으로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게 더 확 진짜 이렇게 와닿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. 참, 저 대봉감 덕분에
그걸 다 알게 됐네요, 이번에. 내일은 또 어떤 식으로 애들이 순서가 돼서 올지 되게 기대가 되는 궁금하네요. 아, 머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 머리가 원래 좀 오늘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많이 커졌네요. 여기 마무리를 머리카락을 좀 빨리 할게요.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기 대봉감 색칠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1시간이 알람이 울릴 것 같네요. 생각보다 머리카락을 좀 적게 그리고 시계도 좀 그리고 새도 좀 그릴까?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못 그리고 머리카락을 조금만 그렸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그리게 돼가지고 그림을 완성을 못하고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. 대봉감이 나무에 진짜 큰데 이게 나무에 걸려있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. 저렇게 크고 무거운 애가 어떻게 저렇게 저 여리여리한 가지에 붙어있지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보고 있으면.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많아서 그것도 신기해요. 나무 하나에 감이 정말 이 정도로 그림쟁이 티나였습니다. 나머지는 내일 또 이어서 색칠을 하고 그림도 좀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